행복한 노후와 불행한 노후 어느 쪽을 선택하실 건가요? 우리는 매번 과거를 회상하며 현재의 삶을 되돌아보곤 합니다. 과거로 돌아가 젊은 날에 내가 조언을 구한다면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누구나 살아가면서 후회를 하며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을 것입니다. 누구나 아쉬움을 느끼는 과거가 있습니다. 죽을 때 만족하며 죽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잘 생각해보면 그것은 한 가지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늙는 것을 받아들이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소중히 하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복한 노년과 불만족스러운 노년을 구분하는 하나의 경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인생 100년이라고들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80세가 되면 모두 늙음에 직면하고 한편으로 수명이 연장됩니다. 이는 우리 인생 설계를 크게 바꿔야 될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향후 노인으로 있을 기간이 늘어난다면 어떻게 살지가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늘어난 기간의 노령기의 삶을 좌우하는 것이 인생 종반의 활동기인 70대입니다. 70세는 뇌를 비롯한 몸과 마음의 절대적인 노화 분기점입니다. 지금까지의 생활 습관을 조금만 달리하면 인생 최고의 30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고기를 먹는 습관이 노화를 늦춘다. 80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70대 생활에서 유의해야 할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 활동 의욕을 유지하는 것과 운동 기능을 유지하는 것 두 가지이다. 질병을 앓다 갑자기 늙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노화는 의욕이 떨어지면서 가속화된다. 어떤 일에도 관심을 갖지 않고 몸을 움직이는 것이 귀찮다.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고 외출도 하고 싶지 않다는 등 비활동의 경향은 70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강해진다. 이런 의욕의 저하를 막지 않으면 일상생활의 활동량은 자꾸 떨어져 운동 기능도 뇌 기능도 단번에 늙어간다. 그래서 70대가 되어도 이전 연령대처럼 의욕을 되도록 유지하는 것이 건강 유지의 첩경이다. 또 운동 기능에서도 70대의 신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80대 이후의 기능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70대에 스스로 의식하고 적절한 운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면 좋은가? 우선 의욕의 저하를 막는 의미에서 권하고 싶은 것은 고기를 먹는다는 것이다. 고령이 되면 육류를 삼가고 야채 중심의 식사가 몸에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만 이는 잘못된 사실이다. 실제로 현역 시절에 비해 꽤 간편한 식사를 즐겨하는 사람도 많다. 그런 사정 때문인지 70세 이상의 5명 중 1명이 단백질 부족이라고 한다. 동양인의 식생활도 서구화되고 있다지만 그래도 하루 80g 정도밖에 고기를 먹지 않는다. 미국인은 300g 정도 섭취한다. 미국인만큼 먹을 순 없지만 아직 동양인에게는 고기가 부족하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고령자일수록 강하게 나타난다. 나이가 들고 의욕 수준이 저하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뇌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감소이다. 세로토닌은 일명 행복 물질이라고 한다. 사람에게 행복감을 가져다주는 물질이다. 무심코와 행복하다고 느낄 때가 있다.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물질이다. 이 세로토닌이 감소하면 일상의 행복감은 희미해진다. 발랄한 감정이나 젊음, 활동 의욕이 저하된다. 기분이 가라앉거나 짜증이 나거나 감정이 불안정해지고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 세로토닌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감소한다. 이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의욕도 떨어지고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도 늘어난다. 그러나 세로토닌의 감소는 고령이 되어도 생활 습관을 바꾸면 개선할 수 있다. 그중 가장 손쉽고 좋은 방법은 육류 섭취이다. 세로토닌의 재료가 되는 것이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인데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이 고기이다. 고기를 적극적으로 섭취하면 세로토닌의 생성이 촉진되어 의욕 저하를 막는 작용을 하게 된다. 또한 고기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콜레스테롤은 동맥 경화를 촉진하고 심근경색의 위험이 된다는 이유로 나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고령자에게는 반드시 기피해야 하는 게 아니다. 심장 질환의 원인에서 선두인 미국이라면 콜레스테롤을 나쁜 물질로 간주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동양에서는 암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심근경색의 10배 정도에 이를 만큼 질병 구조의 차이가 있다. 동양의 경우
심장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OECD 국가 중에서도 현저히 낮다. 동맥 경화에 신경 쓰기보다는 콜레스테롤을 줄여 초래되는 남성 호르몬의 감소를 두려워해야 한다. 늙을수록 고기를 먹어줘야 콜레스테롤은 남성 호르몬의 원료이다. 따라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약으로 억제해서 발기부전을 자초하는 경우가 많다. 남성 호르몬 중에서도 특히 테스토스테론은 의욕과 관계가 있다. 성기능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나 집중력 등에 관여하고 있다.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면 활동 의욕이 저하되어 기운 없는 노인이 된다. 이참에 말하자면 기억력도 떨어진다. 그러나 고기를 먹고 콜레스테롤을 잘 섭취하면 남성 호르몬 저하도 늦출 수 있다. 심지어 세로토닌을 뇌로 운반하는 역할도 콜레스테롤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육류 섭취는 세로토닌과 남성 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해 사람의 의욕을 높이고 활동량을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고기를 싫어하거나 소화 기능적 문제로 먹지 못한다면 무리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건강을 위해 절제하고 육식을 멀리하려고 한다면 그런 일은 오늘부터 그만두자. 운동 습관을 들이자. 70대 생활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운동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다. 아직 70대라면 나름대로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대다수이기에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여기서 의식적으로 몸을 움직였는지 여부는 80대가 되어도 운동 기능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70대가 되면 의욕의 쇠퇴를 피할 수 없다. 행동하는 것이 귀찮게 느껴져 몸을 움직이는 일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십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70대 사람들에게는 너무 격렬한 운동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가끔 몸에 좋다고 생각해서인지 굉장히 무리를 하는 사람을 볼 수 있다. 하루 종일 헬스클럽에 있는 사람이나 하루 20km나 달리는 사람도 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컨디션 체크를 수시로 하면서 운동해야 한다. 70대의 경우는 부하를 너무 많이 걸면 신체가 반대로 약해져 버린다. 이 때문에 충분히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격렬한 운동은 신체를 산화시켜 노화를 빠르게 진행시킨다. 사실은 느슨한 운동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70대의 사람이 일상적으로 몸을 움직인다고 하면 산책이 최적이라 할 수 있다. 운동을 무리하지 않게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산책의 경우라면 손쉽게 자신의 페이스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방 밖으로 나와 햇볕을 쬐는 것이 세로토닌의 생성을 돕는 데에 효과적이다. 세로토닌은 활동 의욕을 증진시키고 정신적으로 사람을 젊게 만들어준다. 일상에서 운동 기능을 유지하는 것에는 이로운 것들이 많다. 예를 들어 외출을 했을 때 지하철역이나 상업시설 등에서 무심코 계단을 피하고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찾거나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럴 때는 충분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면 가끔은 노화 방지라고 생각하고 계단을 이용해보자. 이럴 때도 올라가는 계단보다는 내려가는 계단에서 제대로 걸어야 한다. 본래 고령자에게 있어서 오르막 계단은 시간이 걸려도 의외로 오를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내려가는 쪽에 근력이 약해지게 되면 무서워서 걸을 수 없게 된다. 나이를 먹어도 약해지는 근육과 약해지지 않는 근육이 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내려올 때의 근육 쪽이 먼저 약해진다. 그래서 언제까지나 자신의 발로 걷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계단에서는 내려가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발밑을 보고 있으면 잘 알 수 있는데 계단을 성큼성큼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은 아직 다리가 젊다는 것이다. 넘어질 우려가 있다면 그만두는 편이 좋다. 하지만 무리가 없을 정도로 계단을 이용하여 다리 힘을 유지하자. 산책 이외에도 최근에는 물속에서 걷기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자주 본다. 이것도 몸에 부하를 주지 않는 좋은 운동이다. 수중에서의 운동은 전신 운동이다. 부력 때문에 관절에 부하가 걸리지 않아 고령자도 안심할 수 있다. 또한 골프나 테니스 등 젊었을 때부터 계속하고 있는 스포츠가 있다면 은퇴하지 않는 한 계속해야 한다.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라고 간단하게 은퇴해버리는 것은 아까운 일이다. 70대가 되고 나서 새로운 스포츠를 시작하는 것은 힘들다. 하지만 이전부터 하고 있는 운동이라면 고령이 되고서도 즐길 수 있고 신체의 부하도 적게 걸릴 것이다. 다만 일상적으로 하는 운동이라면 격렬한 운동보다 천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70대 고령자에는 효과적이다. 70대가 되면 조심해야 할 의사의 말. 의사의 지시대로 잘 따른다면 건강 장수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이제 버리는 편이 좋다.
70대가 되면 의사의 발언에 대해 조심해야 할 포인트가 하나 있다. 의사는 장수 전문가가 아니다. 자신의 전공인 한 장기의 스페셜리스트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원래 의사나 임상 교수들이 말하는 몸에 좋다는 말은 자신의 전문 장기에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순환기내과 의사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라고 말하는 것은 심근경색으로 죽는 사람이 줄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콜레스테롤에 저하는 면역 기능을 저하시킨다. 이는 역으로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증가한다는 의미와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이 비교적 장수한다는 조사 결과가 다수 나와 있으며 그 반대는 거의 없다. 호흡기내과 의사는 호흡기 건강을 위해, 소화기내과는 소화기 건강을 위해 환자를 진찰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의사가 몸에 좋고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전문으로 하는 장기에 있어서 좋은지 나쁜지를 말하는 것뿐이다. 즉, 장수를 위한 전문적인 의사는 없다. 인간의 몸 전체를 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몸에 좋고 어떻게 하면 몸에 나쁜지 말해주는 의사는 거의 없다는 말이다. 40대, 50대의 심근경색이 되어 돌연사하고 싶지 않다면 이러한 스페셜리스트 의사에게 진찰을 받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순환기내과 의사에게 진찰을 받는다면 심각한 심장 질환을 예방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70대가 되면 신체의 모든 장기의 활동력이 떨어진다. 어떤 장기의 스페셜리스트의 말만 그대로 받아들이면 진찰받고 있는 장기는 좋아져도 다른 장기에 지장이 생긴다. 결국 몸 전체에 손상을 입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꼭 필요하다고 단언할 수 없는 수술이나 치료를 할 필요는 없다.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고 결과적으로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는 경우는 자주 생길 것이다. 최악의 경우 어쩌면 수명을 단축시킬 수도 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70대가 되면 의사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특히 중병을 앓는 경우 대학 교수라는 직함을 가진 의사를 그다지 신용하지 않는 편이 좋을 것이다. 그들은 전형적인 스페셜리스트이며 고령자를 진찰하는 경험이 적은 의사가 많다. 앞으로 의사가 뭐라고 해도 그냥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스스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자. 과연 이 지시에 따라야 내가 오래 살 수 있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만년을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를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 나름의 정보 수집이나 다른 의사의 진단을 듣는 등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만약 암이 발견되면 생활의 질을 중시한다. 필자는 80세가 넘으면 암 치료는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만약 지금 필자에게 암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음식물을 섭취하지 못하는 상태가 아닌 이상 제거하지 않을 것이다. 암은 세포 하나가 암화하면서 시작하여 조금씩 커진다. 보통 1cm 크기의 종양이 되려면 10년 정도 걸리는데 만약 전이되는 암이라면 그 10년 사이에 반드시 전이가 일어난다. 1cm 크기로 발견해서 행운인 것이 아니라 이때는 이미 어딘가로 전이된 상태이지만 너무 작아서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암이 3년 후에 재발했다는 말은 3년 전에 암을 완벽하게 제거하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당시에 이미 전이되었고 그것이 커졌다는 의미이다. 필자가 암에 걸려도 제거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이유이다. 특히 80세가 지난 고령자는 수술할 필요가 없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암은 진행이 느려지고 쉽게 전이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허투루 손대기보다는 지켜보는 편이 낫다. 사실 발견하지 못했을 뿐 훨씬 이전부터 암을 지닌 채 살아왔고 앞으로 서서히 진행되겠지만 한순간에 나빠지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암 치료는 간단하지 않다. 수술이든 화학치료든 몸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체력이 크게 떨어지는 80세 이상의 고령자는 평소 생활로 되돌아가지 못할 확률이 높다. 인간관계를 되돌아본다. 70대가 되면 만남이 점점 귀찮아지기 마련이다. 이는 남성 호르몬의 감소 때문이며 특히 남성에게 이런 경향이 현저하게 나타난다. 반대로 폐경후 여성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남성 호르몬이 증가하기 때문에 건강하고 사교적인 경향이 강해질 수 있다. 아내는 멀쩡하게 친구들과 나들이 하곤 하는데 남편은 퇴직하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다. 아내에게 의존하는 젖은 낙엽이 되는 것은 이런 호르몬의 변화 때문이다. 다만 남성이든 여성이든 노화를 막는다는 의미에서 사람과의 교제는 중요하다. 교제를 하는 것은 전두엽을 사용하는 것이며 그로 인해 뇌의 노화를 늦출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들과 교제하다 보면 남성 호르몬이 조금씩 증가한다는 측면도 있다. 이러는 가운데
한층 더 사람과 교류하려는 의욕을 증진시키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 남성 호르몬과 근육의 관계도 비슷하다. 남성 호르몬이 증가하면 근육이 붙기 쉽고 근육이 붙으면 더욱 남성 호르몬이 증가하는 선순환과 같다. 70대가 되어도 가급적 교제는 끊지 말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자. 단, 주의해야 할 것은 싫은 사람과 사귀는 것은 이제 그만두는 편이 좋다. 70대가 되면 일로부터 조금 거리를 취할 수 있게 되는 경우도 많기에 싫은 교제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자신의 기분에 솔직해져서 교우 관계를 재검토하고 좋아하는 상대나 즐거운 동료하고만 사귀어도 된다. 젊었을 때처럼 의무감이나 타성으로 싫은 교제를 계속하면 사람 사귀는 것 자체가 점점 귀찮아져 버릴 수 있다. 70세가 넘으면 좋아하는 사람, 마음이 맞는 사람과 사귀자. 뭐든지 하고 싶은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대가 이상적이겠다.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거나 응원하는 야구팀이 달라도 하고 싶은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대와의 교류는 전두엽 활성화에 최적이다. 다만 고령이 되면 이미 전두엽의 위축이 진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의견의 차이로 인해 자주 싸움이 일어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젊었을 때라면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의견을 상대가 말해도 잠자코 듣고 있었을 텐데 나이가 들면 화가 나서 용서할 수 없게 되거나 하는 것이다. 만약 그런 험악한 관계가 된다면 의견 비슷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좋겠다. 그래도 혼자 있는 것보다는 전두엽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만날 때마다 불쾌한 마음이 든다면 교제 자체가 싫어진다. 마음이 맞는 상대를 찾기 위해서는 자신과 같은 취미의 사람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 라면을 좋아하는 사람, 철도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 등 취미가 일치하면 마음 맞는 상대도 찾기 쉬운 것 아닐까? 다만 아무리 사람과의 교제가 노화 늦춤에 좋다고 해도 만남 자체를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젊었을 때부터 교제가 서툴렀고 이제 겨우 노후를 맞아 혼자 한가롭게 지내려고 하는데 이제 와서 굳이 인간관계에 신경 쓰고 싶지 않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은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대신 어떻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예를 들어 SNS 등을 통하여 자신의 의견이나 취미 등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발신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그것을 계속하고 있으면 누군가가 읽어주고 인터넷에서 인간관계가 연결되는 일도 있을 것이다. 70대가 되면 더 이상 싫은 것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운동하는 것이 좋다고 권해도 하고 싶지 않다면 하지 않아도 된다. 스트레스야말로 노화의 큰 적이니까. 다만 하지 않는다면 대신 아직 이것이라면 할 수 있다라는 또 다른 생각을 해보자. 굳이 스포츠를 시작하는 것은 싫지만 산책이라면 조금 할 수 있다. 집안을 걷거나 정원에서 흙을 다듬는 것이라면 할 수 있다. 무리가 없을 정도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자. 그런 것만으로도 당신의 몸과 마음을 젊고 발랄하게 하는데 큰 도움 될 것이다. 중장년 때라면 건강을 위해서라던가 일이니까 하는 이유로 싫은 일도 열심히 했겠지만 70대가 되면 더는 무리할 수 없다. 무리해서 싫은데도 한다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당신의 면역력을 저하시키거나 몸과 마음에 손상을 주게 된다. 힘들면 힘들수록 큰 성과가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도록 하자. 70대는 즐기고 있는가, 아닌가가 면역 기능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정말 싫은 건 되도록 하지 말자. 이것이 70대의 생활 방식에서 중요하다. 단번에 늙지 않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지금의 70대는 예전보다 더 젊어졌다 해도 이 연령대만의 독특한 위험도 다소 안고 있다. 특히 의욕 저하나 의욕 상실이 두드러진다. 뇌 기능, 운동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40대, 50대의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 생활했다고 해도 하반신이나 뇌 기능이 쇠약해지는 일은 거의 없다. 하지만 빈둥빈둥 생활하는 70대의 경우엔 바로 운동 기능, 뇌 기능이 쇠약해지고 만다. 70대는 의욕적으로 몸을 움직이거나 머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금방 간병이 필요한 고령자가 되어버릴 위험이 있다. 이는 많은 고령자 스스로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실제로 계속 사용한다는 말을 실천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왜냐하면 70대가 되면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어도 의욕이 떨어져 활동량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무슨 일에도 의욕이 없고 흥미를 가질 수 없게 되면서 사람 만나는 것조차 귀찮아지고 외출을 싫어하는 경향도 생기게 된다. 이러한 의욕 저하는 뇌 전두엽의 노화와 남성 호르몬의 감소가 주된 원인이다.
전두엽의 위축은 사실 40대부터 이미 시작되며 70대가 되면 더욱 두드러진다. 게다가 남성의 경우는 남성 호르몬의 감소도 진행되기 때문에 행동 의욕이 떨어진다. 사실은 의욕 저하야말로 노화 과정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다. 질병이나 부상을 계기로 늙어가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의욕이 감퇴되고 단번에 늙어가게 된 주요인이다. 아무리 몸을 움직이고 뇌 기능을 사용하려고 해도 의욕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것이 귀찮고 활발하지 않게 된다. 결국 가지고 있는 기능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욕 저하가 현저해지는 연령대가 확실히 70대다. 즉 70대에서 80대로 향할 때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을지 어떨지는 70대 때 얼마나 의욕 저하를 막았느냐에 달려있다. 의욕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전두엽의 기능과 남성 호르몬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전두엽은 대뇌의 전방 부분을 말하며 의욕이나 사고, 창조 등에 관련되는 부분이다. 또한 남성 호르몬도 성기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의욕 등에 관여하고 있다. 이 두 요소가 젊었을 때처럼 유지되어야만 일상의 활동 수준을 유지할 수 있으며 노화를 늦추고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 취미는 현역에 있을 때 미리 갖는다. 현업에서 떠난 사람에게 취미가 있는지 없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남성에게는 은퇴 후 늙을 것인지 아닌지 여부는 취미 유무와 상당한 관련이 있다. 이상적인 것은 현업에 종사할 때부터 은퇴 후에도 계속할 수 있는 취미를 미리 찾아두는 것이다. 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래도 업무에 쫓기기 쉽다. 이 때문에 의식적으로 취미를 만들려고 하지 않으면 정년까지 무취미로 지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퇴직할 때까지 무취미로 시간을 보내버린다. 그리고 은퇴를 눈앞에 두고 일을 그만두고 나서 무엇을 할까 하고 당황하는 사람도 많이 볼 수 있다. 막상 무엇을 할까 찾으려고 해도 이미 전두엽이 노화하고 있으며 쉽게 찾을 수 없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50대와 60대의 현업 근무 중에 취미를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전두엽도 위축되고 남성 호르몬도 감소되어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이 귀찮아진다.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취미를 찾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은퇴하고 난 이후 취미를 찾으려는 사람도 물론 늦은 것은 아니다. 젊었을 때 좋아서 하던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과거에는 몰랐던 매력과 재미를 깨닫거나 젊었을 때 기분을 되찾는 등 즐거운 취미가 될 수도 있다. 이전부터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업무 때문에 시작할 수 없었다면 다시 몰두하는 것도 은퇴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치이다. 중요한 것은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우선 시작해보는 것이다. 시도해보고 재미없으면 그만두면 된다. 가장 무의미한 것은 하기 전부터 이것저것 생각하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시간은 자유로워지니 새롭게 도전하는 재미 쪽으로 눈을 돌려보자. 부정적인 이유만 대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 몸의 노화를 진행시키고 있는 것이다. 정년을 기회 삼아 집에 틀어박히기 쉽다. 그러지 말고 새로운 활동을 모색해보자. 지금의 70대 연령대는 아직 활동할 정도로 체력도 건강하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